이상인증입니다. 아침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 그런 느낌으로 꾸준히 살고 있습니다. 새벽을 지배하는 남자, 페도라를 사랑하는 남자, 예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명상을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가 하나의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끌려다녀요. 우리가 미래의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알 수 없는 마음속 생각들이 실은 과거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과거를 되풀이해서 재현하는 것 뿐이에요. 과거에 혹시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삐뚤어진 주인공은 늘 과거에 아픔이 하나씩 있죠. 오늘의 주제는 고통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주먹을 탁 날리면은요, 눈을 깜빡거리게 되죠. 이렇듯이 본능적인 반응은 외부 상황에 대해서 몸의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반면에 감정이라는 것은요,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몸은 머릿속 목소리가 들려준 이야기를 현실이라고 믿고 반응합니다. 이 반응이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정이 감정을 발생시킨 그 생각들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합니다. 이때부터 머릿속에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점검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의 악순환이고요, 계속적인 감정적인 생각과 감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해 온갖 미운 게 다 와서 갖다 붙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원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미워. 그럼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행동들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의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상당한 양의 불필요한 짐을 평생 동안 가지고 다녀요. 그걸 또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오래된 기억을 지속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래된 감정의 고통을 지니고 있어요. 이것을 에크하르트 툴레는 고통체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의 업장하고 같아요. 카르마라고도 하고. 우리가 예전에 영상에서 배웠지만 부정적인 감정의 생명력은 약 90초입니다. 그러므로 지켜보기만 하면 원래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이 불안, 분노, 발작적인 폭력, 심지어는 신체적인 질병으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부천에서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를 무차별 폭력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무런 죄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어요. 처음 본 사람이야. 앞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30대 초반의 남자가 죽도록 팼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바로 고통체예요. 그래놓고 그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아무 기억이 안 난대요. 술을 많이 마셨답니다. 자,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고통체를 활성화시켜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웃기죠? 술을 마시면 모든 범죄에 관대해집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아마 그 사람도요, 약간 감형을 받을 거예요. 그 할머니는 어떻게 살으라고?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제가 화가 났어요. 그 기사를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실. 인격 수용이 안 된 사람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너무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 이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고통체를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런다면 영원히 그 고통체에 잡혀 삽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체들은요,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갖고 있는 전쟁, 노예제도, 약탈, 강간, 고문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생명을 가진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고통체에게도 주기적인 먹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단 불행에 지배되면 그 불행을 끝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도 자신처럼 똑같이 비참해지길 바라죠. 부정적인 감정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혹시 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랐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여러분이 원한 게 아니에요. 고통체로부터 나온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마음이 고통체에 사로잡히면 생각은 부정적이 됩니다. 말 그대로요, 불행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무슨 일이라도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아무리 기쓴다고 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주파수가 달라요. 거기에 이 타이밍에 오는 사랑이란 이상한 끌림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요, 고통체가 고통체를 끌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두 고통체가 서로에게 강한 에너지를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통이 따르지 않아야 돼요. 높은 주파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사랑과 참사랑의 구분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거짓사랑들은 고통체가 끌어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만 주게 됩니다. 또 그것뿐인가요? 언론에 나오는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진실이 아니죠. 매주 혐오,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팔고 있죠. 그게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쉽고요.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해서 본인들의 부를 취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행위는 인간의 소비가 불안 심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터득한 이후에 더욱더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소비는 사람이 불안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휩쓸리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고통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체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자신이 고통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알아차리면은 그 고통체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인 것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우세요? 어려움을 아프다고 해야 돼요. 슬프세요? 슬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딴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고통체만 더욱 강해지는 효과를 줍니다. 자,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에너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면은 저한테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주는 것, 이것이 생각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자신의 불행을 계속 떠올리는 것은요, 바로 자신의 불행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체하고 생각을 끊게 되면은 고통체는 에너지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고통체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주파수가 달라지면서 긍정 에너지로 변환이 돼요. 복잡한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행을 부르면서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 녀석을 알아차리게 되면은요, 그 녀석이 현재로 옮겨와요. 고통체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고 그 안에 오랫동안 축적됐던 에너지가 바로 우리의 현재에 머물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럼 살면서 활동적인 고통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선택은 현재에 머물게 하면 돼요. 대부분 알아차림과 사랑이에요. 나중에 에크하르트 톨레의 다른 책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과거는 에고와 고통체가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이미 지나간 사실들이에요.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걱정의 98%, 99%는 아예 오지 않을 현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죠.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현재일 뿐이에요. 살아있는 에너지가 머무는 곳, 이곳이 현재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모든 에너지는 사랑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창조성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오늘의 페도라TV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